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8일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자유민들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는 곳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입니다. 압도적인 러시아 정규군을 상대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배우 출신이니까 아주 근사한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SNS 방송을 통해서 세계인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젤렌스키를 조롱을 했습니다. 초보 정치인이 푸틴을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국내적 수치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독재와 맞서는 세계 자유민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키예프의 영웅입니다. 일생일대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 후보가 이 젤렌스키를 모욕한 그 죄값이라고 할까요? 대가는 아마 낙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젤렌스키의 연설을 통역하다가 독일에서는 통역사고 하도 감동을 해가지고 울어가지고 방송이 중단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주말 EU 집행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예프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그 현장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회의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서 그 연설이 중계가 되었어요. 이 연설이 거기 모여있던 유럽의 정상들을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군사 원조가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는 그 말솜씨와 연기력으로 세계의 영웅을 실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젤렌스키의 연설을 들은 정상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수상이 그동안의 온건론에서 강경론으로 돈 것이 회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제 독일이 앞장서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비도 상당히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 독일이 강력해지면은 러시아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괜히 잠자고 있는 지금 사자를 깨운 격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영상 연설에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ook, we are here dying for European ideals. 보세요, 우리는 지금 유럽의 이상을 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일지 모릅니다라고도 했어요. 이 다른 자리에서도 젤렌스키는 우리의 무기는 진실이다, Our weapon is truth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젤렌스키는 이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고 처절한 노력을 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포위된 키예프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둘러 무기를 보내주고 러시아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 며칠 전에는 세계 최강대국이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젤렌스키는 러시아 정권을 경제 제재로 붕괴시키는 것이 푸틴의 약속을 끊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연설이 회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꿨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결의는 미국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 적석 채택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조치는 완전히
러시아 경제를 아주 망가뜨릴 겁니다. 여기에는 일본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푸틴과 그의 친구 기업인들에 대한 해외 자금 추적과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서 국채를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 그리고 유럽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독일의 적극적 군사 지원 약속이 이 연설로 해서 적석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인 연설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항공사는 앞으로 유럽의 영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IFA도 2018년 월드컵 주최국인 러시아에 대하여 앞으로 국가대표팀으로는 출전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거의 전부가 앞으로 러시아의 스포츠팀과의 경기를 다 금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벌써 러시아의 루블화는 그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은행 자동 인출 러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난데없이 어제 핵무기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누가 핵전쟁 하려고 합니까? 이건 위기를 조작해가지고 국내 단속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천 명의 반전 시위자들을 구금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가 악화되고 이 전쟁이 인기가 없어지고 시신을 담은 관이 계속 모스크바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될 거냐 두고 봅시다. 앞으로 러시아는 물가가 오르고 환율 폭락으로 국민들의 저축도 종이값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아 먹고 사는 러시아가 금융, 경제, 무역, 언론, 스포츠, 문화 모든 분야에서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6,300억 달러 상당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해 왔지만은 이게 별것 아닙니다. 그 중에 20%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 팔아서 외화를 확보하는 일도 이제 제재에 걸려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아마 예스맨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유세계가 이렇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단결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EU나 미국의 집행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의 지도하에 영웅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유튜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 세계 여론이 바뀌고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KGB 요원 출신인 푸틴이 이해할 수 없는 언론 자유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자유세계의 약점만 연구한 푸틴은 어수룩한 속에 숨어있는 자유의 저력을 몰랐고, 그 대가는 그의 목숨으로 치러질지도 모릅니다. 이재명도 언론 자유 속에 숨어있는 저력을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Our weapon is truth. 문재명의 거짓 선동에 대해서 그래도 Our weapon is truth. 우리의 무기는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버티었던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처럼 오는 3월 9일 거짓 선동 세력, 좌익 세력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2월 28일입니다. 감사합니다.